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에 약한 다육이 몇 품종을 소개할까 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시에라 같은 경우도 여름에 아주 약한 품종이기 때문에 이런 품종 같은 경우도 미리 직광에 내놓기보다는 약간 방그늘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영상에 보이는 이 턱시판 같은 경우도 여름에 아주 약한 품종입니다. 직광에 여름 동안 이렇게 직광에 노출되면 고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그늘에서 키우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웃자람이 있는 다육이기 때문에 웃자람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좋고요. 물은 화분이 한 10% 정도 화분에 한 10% 정도만 적게 이렇게 물을 주는 게 이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보이는 간도리스 철화 같은 경우도 여름에 아주 약한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의 녹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7월부터 8월 말까지는 이런 약간은 그늘이 진 그런 환경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 간도리스 철화 또한 이 웃자람이 있는 다육이기 때문에 물을 너무 과도하게 주지는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에 보이는 화리노사 같은 경우도 여름에 아주 약한 품종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남향 같은 경우는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적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두는 게 봄부터 키웠던 그 환경에 그대로 두는 게 이 다육이를 또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히려 정남향 같은 경우는 겨울, 가을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 햇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말 수 있고요. 이 낮 시간대 이 햇살이 들어오는 이 동양이나 서남향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햇살이 약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늘진 곳에서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시에라를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미니마, 블루 미니마나 원종 미니마, 미니마 계열에 있는 그런 품종들도 여름에 아주 취약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니마 같은 경우도 이 줄기 부분에서 공중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뿌리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빠르게 이 그늘로 자리를 잡아주는 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그 여름에 약한 품종들 같은 경우는 물을 줄 때도 좀 조심해서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을 과감하게 주기보다는 살짝 이 하루나 이틀 정도 말렸다가 주는 정도의 양이라 그러면 충분히 오랫동안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같은 경우도 이 햇살에 아주 약한 품종 중에 하나인데 특히 고온이 지속되는 그런 장마철이나 여름 이 환경에는 아주 취약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은은하게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는 게 또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물은 최대한 아끼셔야 됩니다. 이 샴페인 같은 경우 과도하게 물을 주면 습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서 무름병이 잘 오기 때문에 이 샴페인은 다른 다육이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턱시판도 그렇지만 턱시판 철화 또한 이 여름에 약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그늘에 옮겨 주어야 되고요. 그 옆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아이보리 또한 이 여름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아주 취약한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물을 주고 나서 직방에 아주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무름병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아이보리 같은 경우 물을 주고 2-3일 동안은 직광보다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살 환경에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아이보리는 최대한 물을 아끼셨다가 주는 게 오히려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한번 데미지를 받으면 잎이 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잎을 만졌을 때 약간 말랑말랑하던 느낌이 들면 물을 조금씩 관수를 하면서 키우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버클리금입니다. 매번 이 버클리금 자체도 말씀을 자주 드리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이 버클리금 자체도 여름에 아주 약한 그런 품종입니다.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 습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될 다육이고요.
한번 무름병이 진행되면 이 좀처럼 잡기가 힘든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라울입니다. 이 라울 또한 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차광막을 잘 해주고 은은한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는 게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인데, 이 라울은 참 특이한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농장에서 바로 나와서 한 1-2년은 이 여름에 직광에도 아주 잘 버티는데, 나이가 들면 이런 다이구들 같은 경우 문제가 꼭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잎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렇게 잎이 떨어지기 전에 약간의 시원한 환경에서 이렇게 키운다 그러면 그런 단점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미지를 받지 않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두는데,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라울 같은 경우는 바로 그늘로 옮겨서 여름을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여름에 다 약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약한 품종이 바로 환엽 블러처스입니다. 환엽 블러처스 같은 경우도 미리 이렇게 그늘에서 약간 햇살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에서 키우는 게 또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환엽 블러처스 같은 경우는 기온이 아주 높을 때 물을 주면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쌍해 보여도 이 햇살이 30도 넘는 그런 시점에서는 물을 주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을 준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저녁 기온이 30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런 날짜를 잡아서 물을 주는데, 이 물을 주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직광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이런 다이구들 같은 경우는 줄기 부분이 삶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뜨거운 물에 데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다이구들은 웬만하면 그냥 물을 아주 소량껏만 관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름을 힘들게 나는 금왕성과 부영입니다. 이 솜털 다이구인데요, 참 멋진 다이구 중에 하나지만 기온이 높아지면 아주 힘들어하는 대표 품종입니다. 이 금왕성은 이 물을 한번 잘못 주면 그냥 녹아내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 잎이 서서히 말라가고 잎이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런 금왕성이나 부영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도 이렇게 그늘에 내려놓고 키우는 게 이 다육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광에 그냥 내몰면 거의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온이 조금은 선선한 곳,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위치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름에 물은 주지 마십시오. 여름에 물을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물을 아끼시고, 정말 불쌍해서 물을 줘야 됐다 그러면 스프레이 정도, 물을 약간 살짝 주는 정도로 마치는 게 이 다육이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뒷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영상을 참 찍기가 힘든데, 공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찍기가 좀 힘든데, 지금 보시면 옵트사 이런 하월시아 품종들 같은 경우도 직광보다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살,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강한 직광에서는 색이 더 예쁘지 않고 성장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다이구들 같은 경우도 그늘에서 자리를 잡고 키우는 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룡이나 그라소니, 지금 영상에 보이는 얼굴과 비슷하게 생긴 품종들 같은 경우도 여름을 어렵게 나는 품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이구들 같은 경우는 물을 한번 잘못 주면 후드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그런 다이구들 같은 경우도 너무 직광보다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곳에 미리 자리를 잡아주는 게 좋고요. 물 같은 경우도 너무 한 번에 왕창 주기보다는 조금씩 한 2-3일 정도 후면 마를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양으로도 충분히 자랄 수 있는 품종들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잎이 한번 떨어지면 다시 잎이 원상태로 가기가 좀 오랜 시간 걸리는 또 품종이고, 오늘 이렇게 햇살에 약한 다이구들 같은 경우는
절대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브라이언 로즈 철화입니다. 이 브라이언 로즈 같은 경우도 여름에 아주 약한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고온일 경우, 고온 다습일 경우 아주 힘들어하는 다육이기 때문에 브라이언 로즈나 브라이언 로즈 철화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 그늘에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약간 웃자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웃자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하고 가을부터 예쁘게 키우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브라이언 로즈 철화는 물을 최대한 아끼면서 키우셔야 됩니다. 잎이 쭈글쭈글한 상태까지 왔을 때 물을 조금씩 관수를 하는 게 이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또 방법입니다. 마지막 여름에 약한 다육이 벤바디스입니다. 이 벤바디스 같은 경우는 참 국민 다육이지만 명품 다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예쁜 품종인데요. 그러나 여름을 또 힘들어하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이 벤바디스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 물을 단수를 해버리면 잎이 말라가면서 공중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줄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이 고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물을 최대한 늦게까지 주셔야 되는데 늦게까지 주시려면 직광보다는 그늘에서 두고 이렇게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벤바디스는 다른 다육이에 비해 좀 웃자람은 덜합니다. 웃자람은 덜하기 때문에 너무 물을 줄 때 너무 신경을, 그러니까 웃자라지 않을까, 물을 줄 때 웃자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벤바디스는 오히려 줄기가 생기는 게 더 멋지기 때문에 약간 웃자라서 줄기가 생긴다 그러면 가을에 굳히는 작업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